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은 3월 5일 한낮입니다. 저녁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 한낮에 촬영을 하는 것은 오늘 밤에 촬영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관측이 맞다면 지금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지 프레임을 씌우고 더 나아가 그를 파면을 해서 이재명의 비선거권 박탈 전에 대선을 치르고 권력을 차지하겠다 하는 원대한 꿈이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희망은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현실화돼서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느닷없이 암초를 만난 것입니다. 그 암초는 다름 아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입니다. 마은혁 임명이 왜 문제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헌법재판소 판결 과정에 기각 의견이 적어도 3사람이라는 추측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마은혁 임명에 이렇게 민주당에서 목을 맬 리가 없겠죠. 말하자면 마은혁이 임명되고 최단 기간으로 변론갱신 절차를 마치고 6대3으로 판결을 하게 되면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2달 아닌 6월 초에는 대망의 조기 대선이 열리니 이재명으로서는 자신의 비선권이 박탈되는 시한 바로 앞에서 마지막 구사일생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은혁 임명 문제가 민주당이 강경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게 하는 지금 딜레마에 빠지게 했습니다. 결국 여야는 오늘 오후 4시에 정부를 뺀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애초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죠. 그런데 민주당이 회의 시작을 약 20분 앞두고 불참을 통과하면서 불발이 됐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인 국민의힘 박영수와 민주당 박성준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마친 뒤에 기자들에게 국정협의회 개최 합의를 다시 발표했습니다. 박성준이 말입니다. 여야가 우 의장과 함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 의장 등이 만나는 여야 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기로 합의해 오는 6일 오후 4시에 개최를 한다. 그러니까 정부를 빼고 여야 간에 국정협의회를 만들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박성준은 정부가 협의회에서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결국 최 대행과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은 안 맞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박영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의 말은 또 이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여전히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해서 국민의힘도 일단 여야가 만나서 협의해 보자고 했다. 그러니까 정부를 빼고 여야 간이라도 일단 협의체는 한번 돌려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28일 오후 예정됐던 제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이 불참해서 무산이 됐는데 아직도 그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28일 국정협의회 20분 전에 낸 입장문에서 다른 어떤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입장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 박찬대는 마은혁의 임명 거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해서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전날 결정을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불참이 국정협의회를 완전히 보이콧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책위 의장 진성준이 말이 또 이렇습니다. 오늘 국정협의회가 열리더라도 무엇이 타결되겠느냐.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임명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즉시 이행해야 할 사안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 소추를 했을 때 불효닥칠 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원내대변인 노정민도 거기까지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국정협의회 정상화를 고리로 마흔역의 임명을 압박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거칠 것이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꿋꿋하게 버텨만 준다면 민주당이 절절 매게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시간은 국민의힘 편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논하는 국정협의회를 민주당이 정치적인 문제를 이유로 참석을 거부한 것은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됐다는 걸 방증한다. 원내대표 권성동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법부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하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오만하고 무리하다. 민주당은 정쟁과 민생을 분리하라. 그러니까 마흔역 임명을 둘러싼 논쟁은 정쟁이고 이 국정협의회는 민생이니까 그 두 개를 분리를 하라. 이 주장입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모여서 사자회담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마흔역의 임명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개최하고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권성동은 모처럼 민주당을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민생과 정책을 뒤섞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민생마저 내팽개친다면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운영되기 힘들다. 이러니 민주당이 마흔역의 임명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시비를 걸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우클릭을 해왔죠. 그러면서 우클릭과 함께 민생을 강조를 해왔는데 지금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포기를 하려고 하니 마치 민생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입장만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국정협의회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과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안, 반도체 특별법 등 국민 관심이 아주 높은 주요 민생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자, 그래도 언론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이 마지막 퍼즐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층에서는 마흔역 임명을 두고 민주당을 편든다고 비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은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제2의 내란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양수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다. 원내수석 박형수도 그들었습니다. 이 최상목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흔역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박영수 원내수석은 그러면서 마흔역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후보자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 25년 관행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폭거였다. 이런 상황에서 마흔역을 임명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마흔역 임명을 단행하지 않는 것을 제2의 내란이라며 공격을 했습니다. 모처럼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내란이라는 말이 다시 나온 겁니다. 원내대표 박찬대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흔역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상목 대행은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 자, 이 말을 받아서 전국 장애인 위원장을 하고 있는 서미화라는 의원도 나섰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제2의 내란이자 이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참, 내란이라는 말을 너무 함부로 씁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2의 내란 같은 레토릭이 아니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식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청구인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이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우원식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회에 의결 없이 낸 것으로 청구인 직격이 없어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5명은 우원식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사람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3인은 국회가 나중에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별개의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실망했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절대로 임명촉구 결의안으로 추인이 되지 않는다, 추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작년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 그리고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을 하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추천을 두고 힘 겨루기를 해왔습니다. 결국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시간을 계속 끌었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에 진행된 탄핵 진국에서 재판관 선출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여서 어떤 심리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은 국회 추천 3인 중에서 마은혁을 제외한 정계선, 조한창 이 두 재판관만 임명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숨통을 틔웠습니다. 8인 체제로 만들어서 7인 이상이어야만 심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 법을 충족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헌법재판소가 우원식의 청구인 직격이 없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국회 편을 일방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의 국회 선출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한 만큼 최상목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을 명분은 사라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를 임명할 의무는 없으므로 굳이 마은혁을 임명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소 게임은 어떻게 귀결될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마은혁이 자유민주주의에 배치되는 이념의 소유자가 아닌가 하는 아주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수많이 보도가 됐죠. 만약 그렇다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떠나 마은혁에게 이 나라 헌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맡길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마은혁이 진실을 밝히는 대국민 성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는 사상의 소유자라면 헌법재판관으로 간다는 자체를 스스로 거부해야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문제 짧게 짚고 마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자체 개헌 특위를 가동을 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개헌특위 위원장인 주호영은 지금 국회 부의장이죠. 주호영은 4일 비공개로 1차 회의를 진행한 뒤에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개헌론이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정권 초에는 대통령, 후반기에는 유력 주자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심각하다. 이번에는 대선 후보들이 자신의 개헌 계획을 밝히고 이행을担保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아마도 대통령 4년 중임제, 지방분권, 혹은 책임 총리제 등 늘 언론에 등장하는 개헌 방향이 이번에도 거론됐을 것입니다. 저는 과거 여러 방송에서 내각제 개헌은 내각을 구성할 정도로 의원들이 자질이 그리 높지 않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해왔는데 아마 이번 국민의힘 개헌특위도 내각제 의견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이 대통령 없는 정치 체제를 불안해하고 현재 국회 상황이 국민이 전폭적인 신뢰를 받지 못한다. 개헌특위는 앞으로 의회 권력 견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시 주호영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회의 과도한 폭주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도 다룰 것이다. 예컨대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줄 것인지도 논의에 다 들어와 있다. 지난번에 제 기억이 맞다면 허인 교수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해서 기각이 될 경우에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적어도 대통령 탄핵 소추가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국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응당져야 할 테니 말입니다. 어떻든 2년 반 동안 29번씩이나 이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다수당의 폭주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막아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주호영 의원은 개헌론에 거리를 두는 이재명도 겨냥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개인적 이익 때문에 개헌에 임하지 않는다고 본다. 국민과 선배 정치인들이 모두 나서서 여론을 하나로 모으면 이재명도 자기 주장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 개헌론의 핵심은 혹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당선이 되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입니다. 개헌을 하려면 새롭게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양보할 문제가 나올 테니 말입니다. 그걸 이재명이 수용할 리가 없죠. 여당의 여러 잠재적 차기 주자들도 일제히 개헌 촉구 메시지를 냈지만 다들 자신의 입장에서 개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때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카를 포프는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명저, 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금수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열린 사회로의 길이 있을 뿐이다. 우리 정치인들이 꼭 들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